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당황했어.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면 저걸 이게 모자이크 형태로 지금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텍타일 센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실리콘밸리 와서 하루 종일 호텔 방에서 영상만 만들고 편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밥 먹고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피규어 AI의 헬릭스, 그러니까 물류용 로봇인데요. 지금 저렇게 서서 계속 1시간 동안 작업을 분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그냥 이렇게 원테이크로 쭉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끊김없이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짓없이 1시간 동안 계속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1시간 동안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휴머노이드용 ASMR이지만 여러분들이 ASMR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좀 중간중간에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제가 골라서 말씀드릴 거고, 헬릭스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모자란지, 또 이거 테슬라 옵티머스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저 봐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렇게 딱딱딱 뒤집는 거. 이젠 놀랍지도 않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여기 미국은 지금 6월 7일이거든요. 6월 7일 스케일링 헬릭스. 스케일링 했다라는 말이 이 헬릭스를 더 오랫동안 동작시키게끔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 faster throughput, 그러니까 이 물류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거의 20% 향상됐다고 하죠. 원래는 건당 5초 정도 됐는데 이제는 4.05초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박스라든가 아까 잠깐 보셨죠, 막 박스 뒤집고 하는 거, 이러는 특이한 새로운 패키지 타입들도 다룰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전 영상에서는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봉다리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분류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여러 가지를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는 바코드 성공률을 안 밝혔어요. 많이 안 좋으니까 안 밝혔겠죠. 7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95% 이상으로 바코드를 잘 인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졌는데 바코드 인식 속도도 더 빨라지니까, 그리고 더 다양하고 복잡한 종류의 패키지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피규어 AI 헬릭스 로봇에서 좀 발전이 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펴는 부분도 있고, 자, 손으로 저렇게 펴요 약간. 그래서 1시간 동안 내내 이렇게 재생하는 모습을 지금 한 거죠. 찾다 보면 저렇게 박스 부분들, 박스는 저렇게 뒤집어가지고 넘길 때도 있고, 이 재밌는 것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LLM과는 다르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학습 데이터로 많이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테슬라 옵티머스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갖고 사람의 모습을 모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사실 바코드 인식이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펴가지고 바코드를 인식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학습을 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코드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바코드를 이렇게 손으로 찍어야 될 것 같지만, 지금 헬릭스 머리에 저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면 되죠. 오히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손을 양쪽으로 보시면은, 자, 두 손을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한쪽 손은 컨베이어 벨트로 가면서 한쪽 손은 저 택배를 잡고 뭐 이런 동작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 패키지 모양도 자꾸 바뀌잖아요. 비닐 봉다리니까. 그래서 바뀌는 상황에서 멀티태스킹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거 인식되고 있고, 저렇게 좀 잘 안 짚어질 때도 있어요. 이거 텍타일 부분인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집게 손으로 집어가지고 뒤집어갖고 펼쳐서 하는 부분들, 저런 것들이 보이는데 박스 부분도 할 수 있고, 결국 핵심 아키텍처는 이전부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죠. 헬릭스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눠져 있는데, 시스템 1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메모리라고 따로 있죠. 비전 백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메모리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백본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바로 직전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현재 스트레오 비전으로 딱 들어오고 있는 것들, 요것들이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엔드 투 엔드로 판단을 하고, 그거를 손과 토르소, 그러니까 몸체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다리는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한정해서 로지스틱스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돌려서 이렇게 200Hz로 액션 청크, 그러니까 초당 200번의 작은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핸들링 스피드가 점차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차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패키지당 초를 지금 6초대에서 4초대로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학습을 시킨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확도도 88%에서 94%. 물론 이게 지금 세로축이 88에서 94, 4.5초에서 6.5라고 해서 이게 뭔가 굉장히 드라스틱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크게 증가를 안 했다라고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 프로그레시브한 상황이 긍정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저걸 인식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거를 주는 이런 거. 사람과 협동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비전 메모리, 단기적인 시각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전에 확인했던 상자에 대한 정보가 T-N 여기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상자의 면이나 컨베이어 벨트의 어떤 빈 공간을 기억을 해 두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은 불필요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그만큼 휴머노이드 동작이 간소화될 거고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스테이트 메모리라고 하죠. 각각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상태를 이제 기록을 해놓죠. 자기의 손이 어디에 있었고 몸통이 어디에 있었고 머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200Hz로 판단하는 어떤 액션에 대한 입력값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로봇 관절들 손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힘을 받았을 때 이 딱 잡았을 때 힘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 로봇 관절에 가해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모터에 가해지는 전류와 토크 뭐 저항 같은 거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 힘이 얼마 될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인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어떤 무거운 물체는 이런 강성을 가지더라, 이런 박스 형태는 어떤 걸 가지더라, 비닐은 어떤 걸 가지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러한 게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20분 부분 가량에 제가 찾았는데 자 딸딸딸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일시적으로 저게 패키지가 너무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 몰려온 상황에서 잠깐 로봇이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고 뭐 딱 이게 픽 던져버리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볼까요? 당황해 하다가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자자자자 저거 보내야 되는데 저걸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야 되는데 실패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아마 시스템이 어떤 예측 범위를 벗어난 어떤 엣지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응 방법이 훌륭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게 완전히 멈추거나 이게 오류 발생해서 이상한 동작을 아예 막 걷잡을 수 없는 동작을 하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약간 좀 상황을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걸 패스를 한 다음에 다음 걸 그대로 지금 동작을 하는 걸 보이시죠? 비슷한 부분이 41분 격에도 있어요. 이게 20분마다 한 건 나오는 거지. 41분 격에 보면은 자 이렇게 뒤집고 펴고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지금 잘못 놓였죠? 저 빨간색 속보가 지금 잘못 놓였거든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당황했어. 박스를 집어야 되나? 빨간 거를 집어야 되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면 저걸 줍느냐? 줍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 다음 작업을 계속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장 전체 운영을 봤을 때 저런 오류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막아버리면은 마치 우리가 HBM을 안 쓰고 그냥 뭐 DDR을 쓰면은 AI를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못 하듯이 병목이 생기잖아요. 근데 병목이 안 생기게끔 저건 저거대로 처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밀어버리고 그 다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나름 괜찮지 않나 좀 차 발전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20% 향상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1초에 4초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막 이게 호쾌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은 갑갑합니다. 여론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느리다. 진짜 좋은 스포츠카를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이게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한 단계로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발전을 해 왔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예외 상황 있잖아요. 바깥으로 됐을 때, 바깥 나갔을 때 뭔가 내가 학습한 데이터 분포 외의 작업이 나왔을 때 학습한 데이터에는 이게 바깥으로 나갔을 때 데이터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예외 상황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 20분경에 찾았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인지를 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촉각 센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테슬라도 이 AI 데이 때 제일 강조를 하면서 했던 것이 이 손가락 부분에 하나하나 이 섬세한 터치, 이게 그 모습을 본 걸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나왔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동작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른 것보다 이거 잡는 부분 이런 것들 이게 모자이크 형태로 지금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Delicate Object Manipulation 그냥 힘을 받는 것
것에 더 나아가서 굉장히 섬세한 요소까지 인지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 헬리스 같은 부분에는 이게 텍타일 센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좀 약간 이렇게 튕기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러한 학습 데이터가 그냥 전체의 비헤이비어럴 모델 자체로만 하면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한 센서를 쓰느냐,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많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렴한 NPU를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휴머노이드의 굉장히 큰 관점이 되겠죠. 관건이 될 것 같고, 브렛 에드콕, 그러니까 피겨의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액추에이터, 지금 헬릭스 로봇에서 사용되는 액추에이터가 현재 속도보다 5배 이상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 소프트웨어가 이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제약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될공학 해외 채널 언리얼 텍도 계속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빠른 소식, 재밌는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